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과학 원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퇴적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갈 건데요. 저번 시간에 퇴적 구조까지 우리가 했었습니다. 퇴적 구조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퇴적암 지질 명소와 퇴적 환경인데, 이것은 시험에 아주 난이도가 쉽게 그리고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선생님이 이제 직접 정리해 놓은 건데 시대별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보면은 자, 고생대가 보이죠? 고생대 때 우리나라 고생대 때 퇴적암 만들어진 퇴적암들의 그러한 장소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써놓은 겁니다. 자, 이것을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쌤이 시간을 줄 테니까 빈 종이에다가 지구과학 노트에다가 이것을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 화면을 잠깐 멈춰 놓고 이걸 그냥 그대로 옮겨 적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화면 멈춰 주세요. 자, 다 멈췄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나라 고생대의 퇴적암 지층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자, 모두 다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자, 강원도 태백, 고문소, 강원도 영월, 평창, 삼척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구체적인 지명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고생대 때 퇴적암, 우리나라의 퇴적암은 고생대 때 강원도에 많이 퇴적되어 있다. 그리고 밑에 충북 제천이고 단양인데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지리를 배운 학생들 알겠지만 없겠죠. 강원도랑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네, 강원도랑 거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강원도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충북, 제천, 뭐 단양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강원도 근처에 퇴적암이 어떤 퇴적암이 있냐? 바로 석회암 알아두면 됩니다. 석회암 지층이다. 석회암 지층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해성이란 말이 뭐 말이냐? 바다다. 바다 퇴적이면서 석회암이다. 그리고 고생대니까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다. 삼엽충은 고생대 바다에서 살던 고생물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석회암층 이걸 뭐라 그러죠?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그러죠.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석회동굴까지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이게 고생대 우리나라 퇴적암 고생대의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생대입니다. 쌤이 쓰는 시간 줄게요. 자, 중생대. 자,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멈춰놓고 필기 하세요. 자, 필기 다 했나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도 포인트를 찝어줄게요. 자, 이건 다 어려워요. 내용도 많고 어렵죠.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뭐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시험에 나온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혹은 지구과학 원 수능 시험 정도에는 이런 단어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점을 위한 공부를 하려면 여기 있는 부분들을 다 외우다기보다는 보고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있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을 이해되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생대 때는 자, 전북 부안, 뭐 경남 고성, 경기, 뭐 변산반도, 전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북 진안 이렇게 산발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자, 여기 있는 대부분의 퇴적암층들은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호수, 그리고 호수, 그리고 호수, 또 변산반도도 뭐 안 나와 있진 않지만 뭐 호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수, 그 다음에 호수 이렇게. 자,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변산반도가 호수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정확하진 않네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스킵해두고 대부분이 중생대 때는 다 호수라는 거예요. 호수. 자, 호수는 지질학적으로는 육지예요. 육지.
바다 환경이 아닙니다. 육지 환경을 호수라고 하는 겁니다. 육지 환경에서 퇴적됐다? 퇴적이 되려면 낮은 지대로 가야 된댔죠? 그래서 육지에서 낮은 곳은 어딜까요? 호수죠. 물에서 낮은 곳은 바다겠죠. 그죠? 바다와 육지는 다르니까. 그래서 육지 환경이었다. 자, 그리고 육지 환경이었다. 중생대 때 육지다? 그럼 뭐가 살았다? 공룡이 살았다. 그래서 공룡 알 화석이라던가 발자국 화석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된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신생대입니다. 자, 신생대 화면 멈추고 기록하세요. 자, 기록 다 했나요? 자, 신생대는 너무 쉽습니다. 뭐냐면 제주도에다. 제주도 퇴적암. 신생대 퇴적암은 대부분이 포항에도 좀 있긴 한데 여러분 제주도만 알면 돼요. 제주도 서귀포충, 제주도 수월봉. 자, 서귀포충을 보면 해성, 이게 뭐라 했죠? 바다예요. 바다. 육지가 아니라 바다 퇴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수월봉이 좀 특이한데요. 수월봉에 보면 뭐가 있냐면 바로 응해암층이라는 거예요. 응해암층. 자, 응해암층 뭐라 했죠? 우리 전 시간에? 그렇죠. 화산 폭발. 그러니까 수월봉은 뭐냐면 화산 폭발에 의해서 나온 여러 가지 화산 쇄설물, 그러니까 화산재 같은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 지층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월봉이에요. 수월봉. 됐죠? 수월봉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화산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알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퇴적암 지층은 이제 여러분 수능 볼 때까지 따로 정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물론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이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사수도 하고 오수도 하고 장수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보라는 겁니다. 바뀐 교육 과정에 딱 적합하게 선생님이 정리한 겁니다. 화이팅. 자, 이제 그 다음 교과서 페이지 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다양한 지질 구조. 자, 뭐라 써놨어요? 쉬운데 매우 중요. 너무 좋지 않나요? 중요하다는 거는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쉽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관입과 포획, 부정합, 습곡과 단층, 전리. 차근차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관입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관입이라는 건 뭐냐면 땅속 이렇게 지층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뭐 퇴적암층이라고 할게요. 지층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마그마 활동, 예를 들어서 밑에 마그마가 뭔가 부분 용융이 돼가지고 마그마가 이제 분출을 하려고 해요. 근데 분출을 해야 되는데 분출을 못했어. 그럼 땅에 이렇게 딱 박혀 있겠죠. 그러면 마그마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분출해야 되는데 못 왔어. 그래서 이렇게 딱 박혀 있는 상태로 있는 거야. 이걸 뭐라면 관입이라고 하는 거다. 관입. 뭐 이렇게 위에 솟아있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이렇게 층과 평행하게 있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케바케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마그마가 관입했다. 그러니까 줄여서 관입이다, 관입지층이다, 지질구조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볼까요? 자, 아래 뭐라 써져 있습니까? 2019년 지산고 시어 지질답사. 자, 코로나 전에 우리 너희들 여러분들 선배들은 이렇게 지질답사를 자주 갔어요. 자주 갔어요. 재밌어요.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자, 사진을 보면, 자, 사진에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게, 자, 이 척도 가이드입니다. 이게 손바닥만한 사이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크기를 잘 알라고 해 놓은 겁니다. 자, 보면 딱 봐도 어때요? 자, 이 옆에 있는 지층들은 선생님이 지금 보기에 변성암 지층 같아요. 변성암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변성암 지층이 있는데 가운데 어때요? 이렇게 딱 봐도 화강암 같네요. 어때요? 관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마그마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왔다 칠게요.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변성암 지층을 관입한 상태다. 쉽죠? 자, 여기서도 어때요? 이렇게 변성암 지층, 이것은 같은 시대의 지층이겠죠. 이렇게 변성암. 근데 어느 시기에 이렇게 마그마가 뚫고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게 관입 지층입니다. 신기하죠? 이게 직접 보면 이제 신기해요. 자, 그 다음에 포획도 보겠습니다. 포획은 뭐냐면 이렇게 방금 관입과 관련이 좀 깊은데, 마그마가 이렇게 지층에서 한번 볼게요.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마그마가 관입을 한 거야. 이렇게 관입을 하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지층의 부스러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안에 이런 식으로 안에 원래 있던 지층의 부스러기가 녹지 않고 녹는 점이 더 높은 뭐 암석이나 광물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 마그마 안에서 포획됐다. 관입당할 때 원래 있던 지층의 부스러기가 녹지 않고 그대로 감싸여진 상태로 이렇게 딱 굳어져 버렸다, 마그마가. 그것을 이제 포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림 보면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인데, 자, 보면은 자, 관입한 게 보이나요? 그 마그마 이렇게 쫙 관입한 게 보이죠? 이렇게 원래 있던 지층, 변성암 지층이 이렇게 있네요. 자, 근데 자, 여기 다 관입한 거야. 이렇게 다 관입한 건데 뭡니까 이게? 자, 이 부분 얘가 포획된 거예요. 원래 있던 지층 얘잖아. 얘가 무늬랑 똑같이 생겼죠? 얘가 마그마 속에서 녹지 않고 그대로 굳어버린 거야.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포획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획암. 포획암은 관입한 이런 마그마보다 나이가 적겠어요, 많겠어요? 당연히 나이가 많겠죠. 원래 있던 암석이었으니까. 암석 부스러기가 녹지 않고 마그마 속에 이게 다 포근하게 안겨 있는 거니까. 그죠? 신기하죠? 근데 선생님 더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교과서 52페이지를 보면 그림 이제 2-7의 포획이라고 예시가 되는데,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교과서에 나온 그림이야. 선생님도 이걸 수업 준비하면서 알았어. 이건 선생님 직접 찍은 사진인데 교과서 만드신 분들도 직접 가서 이걸 찍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신기하죠? 그죠? 정말 신기한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 봐도 이것도 포획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마그마 이게가 뭐 화산암체가 그대로 굳은 거야. 통째로 굳은 건데 이 검은색 보이죠? 얘가 녹지 않고 그대로 다 안겨 있는 거예요. 이게 포획암이겠죠. 포획암. 그죠? 녹는 점이 마그마보다 더 높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녹지 않고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녹다가 뭐 녹는 과정 중에서 식어버렸다든가, 둘 중 하나겠죠. 포획암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봐볼까요? 관입과 포획을 했으니까 이제 부정압 할 차례죠. 두 번째. 자, 부정압은 교과서 53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자, 평행 부정압부터 보면 됩니다. 평행 부정압 이렇게 1번 평행 부정압 보면 됩니다.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너무 그림 못 그려서. 첫 번째, 지층의 퇴적. 그러니까 A, B, C, D층. A층 쌓였고, 그 다음에 B층 쌓였고, C층 쌓였고, D층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층리가 이렇게 보이네요. 층리 비슷한 게 보이네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바다 퇴적 환경이었던 거야. 얘들은. 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퇴적 지층입니다. 근데 2번 융기라는 건 뭐예요? 솟아 올라왔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어떤 지각 변동인지 몰라. 근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솟아오른 거야. 솟아오르니까 이제 걔는 이제 바다가 아니라 육지가 되겠죠. 높은 고지대에 되니까. 그래서 막 산도 생기고 강도 생기고 그랬네요. 그래서 융기를 하고, 그 융기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퇴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가 일어난다? 풍화침식. 중요합니다. 풍화침식 작용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 깎인다. 그러면 지층이 깎여. 어디까지 깎였어요? D층이 아예 사라져 버렸네요. 그죠? D층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 D층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높은 산만 남고 D층이 이렇게 다 풍화 침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잠깐 멈췄어요, 사실. 자, D층이 지금 퇴적이 돼서, 퇴적이 아니라 풍화 침식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죠? 산이 이제 더 높아지고, 그랬죠? 이제 D층이 사라지고 C층만 남았습니다. 자, 풍화 침식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얘가 또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침강이 됐다 말입니다. 융기의 반대말이에요. 융기의 반대말 침강입니다. 침강이 됐어요.
침광이 됐는데 침광이 되면 어떻게 되냐? 저지대가 됐어요. 저지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바닷물이 이렇게 콸콸콸콸 뭐 들어오겠죠? 바다가 된 거예요. 이렇게. 바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퇴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지대니까. 선생님이 퇴적하면 뭐라 했어요? 저지대에서 퇴적물들이 모인다는 거잖아요. 제주대로. 그죠? 근데 퇴적이 된 걸 보면 알파벳을 채워요. A, B, C. A, B, C는 그대로 있는데 D층이 풍화침식대에서 사라졌는데 그 위로 뭐 어떤 층이 있었어요? 2층이 쌓인 거야. 2층이 퇴적이 된 거야. 이제 새로. 그죠? 그럼 D층은 어디 갔어요? D층 어디 갔어? D층은 풍화침식대에서 사라진 거야. 근데 이 과정을 겪지 않았던 그냥 옆에 있던 그냥 일반적인 지층을 보면 일반적인 지층 A, B, C, D 그다음에 뭐 2층 이러한 융기, 풍화침식, 침강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던 지층은 이렇게 쌓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한 거야. 비교를 하니까 A 있고 B 있네, C 있네. D 어디 갔어? 네, 2층 있네. D층은 어디 갔어? D층이 사라졌죠? 왜 사라진지는 여러분만 알고 있잖아. 그죠? D층이 왜 사라진지. 일반적인 지층과 비교하면 D층이 사라졌어. 이것을 뭐라 그런다? 이러한 지층, 이렇게 이걸 결층이라고 그래. 이제 이 결층. D층을 이제 결층이라고 그러는데 결층이 존재한다. 그거에서 뭐라고 한다?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쉽죠? 부정합 이제 다 알겠죠? 자, 그리고 부정합에 대해서 알았고, 자, 부정합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정합 면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정합 면은 딱 뭐겠어요? 센스껏. 자, A층 있고 B층 위에 있고 C층 위에 있는데 C층이 이제 풍화 침식 받았었죠. D층 사라졌고 이렇게 그 위에 2층이 딱 쌓였고, 자, 이 C와 2층에 결층이 존재하는 그 사이를 바로 이제 부정합면이라고 그런다. 부정합면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부정합면이 존재한다. 근데 실제로 관측하러 가면 부정합면이 보일 수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별을 못 하는 거죠. 존재는 한데 뭐 못 보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존재는 한데 못 보는 거겠죠. 관측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딥한 거고, 자, 부정합면의 개념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자, C층 위에, 그러니까 부정합면, 자, C층이 이렇게 있고 B 이렇게 A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C층이 지금 한창 풍화침식 받고 있는 거야. 자, 풍화침식 받았다가 이제 2층이 퇴적되려고 그래. 침강을 해가지고 퇴적이 되려고 그래. 퇴적이 될 때 이 C층에 풍화침식이 된 부스러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알갱이처럼. 이렇게 진짜 그림으로 표현이 돼요. 각종 그림, 문제나 그림에서 이렇게 부스러기가 있어요. C층이 풍화침식된 거. 그리고 그 위에 이제 2층이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2층이 쌓이게 되죠. 자, 이런 C층의 부스러기들을 뭐라 그런다? 기저여감이라고 그런다. 기저여감이라고 합니다. 기저여감. C층에 풍화침식된 부스러기, 그리고 그 위에 2층이 쌓이는 거겠죠. 부정합 관계로. 자, 그래서 부정합면, 그 다음에 기저여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기저여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자, 부정합 배웠으면 이제 경사부정합 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배운 부정합은 평행부정합. 부정합면을 경계로 부정합면 아래로 C층과 2층이 있었죠. 부정합면 경계로 이 C층과 2층이 평행한 지층이다. 그러면 평행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 이제 1번 끝났고 2번을 보면 경사부정합은 또 봐볼까요? 지층의 퇴적 일어났습니다. A, B, C, D, 그리고 바다에서 바다 퇴적증이네요. 그 다음에 융기 했습니다. 지각 변동에 의해서 융기를 했는데, 융기를 할 때 습곡이 형성이 되면, 뒤에서 배울 겁니다. 습곡이 뭔지는. 습곡이 형성, 이렇게 뭐랄까, 라운드, 그러니까 지층이 이제 기울기를 가진다. 이런 곡선의 형태를 가진다. 압력을 받아서 이런 거 이제 습곡이라고 하는데, 자, 습곡이 형성이 되면서 융기가 된 거야. 근데 그 이제 풍화침식의 과정을 겪으니까 위가 또 깎이겠죠. 쭉 깎입니다. 부정한 면이 생기고 있겠죠. 기저여감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위로 다시 이제
다시 침강을 해서 퇴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D층이 다 사라지고 2층이 새로 퇴적이 됐네요. 그럼 어때요? 아래는 이렇게 습곡 작용 때문에 경사져 있는 아래 지층들은 이렇게, 근데 위 지층은 이렇게 평행하게 평평하게 퇴적이 됐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경사부정합이라고 한다. 경사부정합. 부정한 면을 경계로 아래층과 위층의 이러한 경사가 다르다. 그래서 경사부정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쉽죠? 설명이 되게 긴데 정말 개념이 쉬워요. 자, 그 다음 난정합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난정합. 자, 난정합은 이제 층이 일단 많아요. 일단 많아. 층이 매우 많아. 왜냐하면 깊은 층까지 보려고 많은 거예요. 깊은 층에서 대체 왜? 깊은 층에서 마그마의 관입, 아까 배웠죠? 마그마의 관입 혹은 변성작용이 일어난 거야. 변성작용이나 마그마의 관입은 매우 지하 깊은 곳에서 일어나요. 왜 지하 깊은 곳에 일어나냐면 높은 열과 압력이 필요하거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려면. 그래서 깊은 층까지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깊은 층에서 관입과 변성작용이 일어나서, 그리고 그 관입과 변성작용이 끝나고 이제 어김없이 이제 융기를 합니다. 융기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지층이 풍화 침식이 또 됐죠.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그죠? 엄청 깊이 있던 지층이 위까지 융기가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정한 면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이 위에 기저여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풍화 침식이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융기를 하고 풍화 침식이 계속 진행된대요. 이렇게 돼서 깎였네. 쫙 반듯하게 깎였네요. 자, 부정한 면, 기저여감들. 그리고 이제 퇴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침강이 일어난 다음에 퇴적이 일어났어. 그래서 바다가 생겨서 위에 이렇게 평행하게 퇴적 지층이 새로 쌓였다. 그러니까 어때요? 부정합이 생겼죠. 부정면이 생겼죠. 이렇게. 난정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 매우 깊은 지층에서 이제 관입이라든가 화성암의 관입, 그다음에 변성작용이 일어난 지층이 융기를 하는데 그 융기가 돼서 지표까지 노출이 돼야 돼. 그래야지 풍화 침식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르겠어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 그리고 다시 풍화 침식 받고 침강이 돼서 다시 퇴적이 돼. 그러면 봐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난정합은 위에 나와 있는 평행부정합과 이 경사부정합보다 시간 간격이 훨씬 깁니다. 엄청나게 길어요. 이 부정한 면 하나를 놓고 수억 년, 수십억 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타임랩스로 딱 당겨버린 것처럼, 타임머신 이동한 것처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난정합의 특징이었어요. 자, 부정합의 기본 메커니즘 볼게요. 퇴적이 됐다. 융기가 됐다. 융기가 됐으면 당연히 퇴적이 중단됐겠죠? 그 다음에 풍화 침식이 일어났다. 풍화 침식이 되면서 부정한 면이 생성이 됐다. 그러면서 기저여감도 생기겠죠? 그리고 다시 침강이 됐다. 이것은 다 지각 변동에 의해서 융기 침강, 그리고 침강이 됐으니까 저지대 새로운 지층이 퇴적이 됐다. 이게 부정합의 기본 메커니즘이고, 이제 변수들, 경사부정합이니 뭐 난정합이니 이런 거는 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익히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정합의 사진인데 실제 사진이네요. 보여. 자, 이것은 부정한 면을 찾아봐요. 일단 부정한 면, 자, 부정한 면 찾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래 어때요? 지층의 경사가 다르죠? 무슨 부정합? 경사부정합. 됐죠? 쉽죠? 이 사이에는 결층이 존재하고, 그리고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시간이 엄청난 많은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고 적은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건 뭐다? 난정합이다. 난정합임을 확인하는 것은 아래의 지층에 뭐 관입이나 혹은 변성 작용받은 흔적이 있어야 된다. 자, 관입됐으니까 뭐겠어요? 당연히 화성암 중에서는 관입암 뭐예요? 심성암이겠죠. 그러니까 심성암체가 발견돼도 되겠죠. 여기는 살짝 더 어려운 거네요. 응용한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습곡. 자, 우리는 첫 번째로 관입과 포획을 했고, 그 다음에 부정합에 대해서 했고, 이제 세 번째 습곡과 단층, 그 다음에 전리가 남았습니다. 자, 습곡 쉽습니다. 습곡은 이렇게 지층이 휘어져 있는 상태를 그러니까
파도처럼 휘어져 있는 상태인 거야. 지층이 파도처럼 휘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큰 힘을 받아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양옆으로 누르는 힘. 그것을 바로 횡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횡압력. 횡압력을 받아가지고 지층이 이렇게 횡행했던 지층이 횡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구불구불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바로 습곡이라는 겁니다. 잘못 그랬네. 습곡의 명칭을 보겠습니다.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이제 배사, 아래로 향한 부분을 이제 향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습곡.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지상고 시어 지질 답사를 가서 습곡을 선생님이 직접 찍은 건데 어때요? 향사 보이고 배사 이렇게 지층 구조가 지질 구조뿐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암석에서도 이렇게 습곡이 보입니다. 힘을 그럼 어떻게 받았겠어요?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옆으로 받았겠죠. 습곡. 자, 그다음에 이제 습곡이 끝났으니까 단층 보겠습니다. 단층. 자, 단층은 중요합니다. 정단층, 역단층, 주향이동 단층 이렇게 세 가지의 단층이 존재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정단층 보겠습니다. 정단층은 이 모양 자체를 알아야 돼요. 모양이 이렇게 생겨먹었어. 어떻게 이거를 알아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보면 자, 정단층은 일단 장력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건 외워야 돼요. 장력을 받은 상태. 어떻게 외우냐면 정단층의 앞글자 뭐야? 지읒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장력도 똑같이 지읒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정단층이면 장력. 쉽죠? 자, 이게 정단층인 걸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자, 보면은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지층이 어긋나 있네? 그럼 단층이네? 팍 1번. 두 번째, 이 단층 면에 이렇게 선을 그어봅니다. 단층에 이렇게 선을 그어봐요. 선을 그어서 자, 선을 그으면 이렇게 두 개의 수직인 직선을 그립니다. 하나, 첫 번째 1번 직선, 그 다음에 이렇게 2번 직선을 그립니다. 이게 그려. 일단 그리세요. 그리면 자, 누가 위를 향하고 있나요? 1번이 위를 향하고 있나요? 2번이 위를 향하고 있나요? 지금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자, 1번이 위를 향하고 있죠? 위를 향하는 지층을 우리 뭐라고 한다? 상반이라고 합니다. 상반. 그 다음에 아래를 향한다 해서 하반이라고 부릅니다. 상반과 하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정단층은 뭐냐? 상반이 내려간 지층을 정단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다시? 상반이 내려간 지층. 상반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죠? 지층 딱 결을 봤을 때, 층리를 봤을 때 내려가 있잖아요. 상반이 내려간 지층을 정단층이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 정단층 응용하러 가볼까요?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단층 그 선을 그리라. 단층면에 선을 그리라. 단면을 그려라. 그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선을 그려라. 그렸다. 그 다음에 1번, 2번 중에서 상반을 찾아라. 상반이 어딨냐? 1번이다. 찾았다. 1번. 자, 상반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내려갔다. 상반이 내려갔다. 상반이 내려간 건 뭐다? 정단층이다. 정단층은 무슨 압력을 받았다? 장력을 받았다. 장력이 뭐다? 장력이 뭔지 설명 안 해요. 장력은 이렇게 압력의 반대입니다. 잡아당기는 힘을 바로 양옆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바로 장력이라고 합니다. 장력. 언더스탠? 쉽죠? 넘어갈게요. 다음 반대 이제 역단층. 역단층은 외워야 돼요. 역단층은 이응이 들어갔죠. 무슨 힘을 받았다? 압력을 받았다. 이응. 아까는 지읒. 됐죠? 횡압력을 받았다. 압력은 뭐다? 양옆에서 누르는 힘이다. 자, 그리고 찾는 방법. 단층 선을 그린다. 그랬죠? 단층 선을 그리면 자, 수직인 선 두 개를 그린다. 1번, 2번 그린다. 그 다음에 상반을 찾아라. 상반 찾았다. 상반 여기 있다. 상반이 정단층과 반대. 상반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올라갔다. 그건 뭐다? 역단층이다. 정단층은 뭐다? 상반이 내려갔다. 역단층은 상반이 올라갔다. 쉽죠? 자, 찾아볼까요? 역단층 뭐래라?
단층 선을 찾아라. 그 다음에 선을 그어라. 1번, 2번. 다음에 상반을 찾아라. 1번이냐 2번이냐. 1번입니다. 상반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죠.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럼 뭐다? 역단층이다. 역단층이다. 역단층은 무슨 힘 받았냐? 이응이다. 횡압력이다. 너무 쉽네요. 그죠? 정말 쉽죠? 선생님 잘 가르쳐주니까 쉬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양이동 단층이다. 주양이동 단층은 뭐냐면 우리가 정단층이나 역단층을 보면 뭔가 지층이 상반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그러니까 지층의 높이 변화가 있는 거야. 근데 주양이동 단층은 높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옆으로 간 거야. 여러분들 주양이동 단층 뭐인지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다? 변환단층. 그렇죠? 변환단층도 주양이동 단층에 포함됩니다. 왜? 높낮이 변화 없이 변환단층은 이렇게 양옆으로 이동하잖아요. 비껴가잖아요. 서로. 마치 이 그림처럼. 그래서 변환단층은 주양이동 단층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정도 알면 됩니다. 이렇게. 자, 주양이동 단층. 자, 어떻게 됐어요? 단층 선을 이렇게 그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갔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올라갔네요. 그죠?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뭐겠어요? 그럼 당연히 주양이동 단층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리 우리 많이 했습니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전리는 뭐라 그랬어요? 암석에 금이 간 것. 금이 간 것을 전리라 그런다. 쉽게 말해서 암석에 금이 간 것. 대신 이 단층처럼 틈을 따라서 뭔가 많이 이동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냥 금이 간 상태야. 깨진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동한 상태는 아닙니다. 어긋나지 않았다. 전리는 이제 두 가지 있었죠. 주상전리, 판상전리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주상전리가 뭐냐? 오, 끝날 종이 쳤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수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상전리 보러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니야. 잠깐만요. 주상전리 보러 가겠습니다. 자, 제주도 가볼까요? 자, 우리 제주도 비행기 안전벨트 매세요. 주상전리 보러 갑니다. 자, 여기 라이브 포토로 보시게, 모션 포토. 자, 주상전리 보이나요? 자, 굳이 말 안 할게요. 육각기둥 보이죠? 자, 모션 포토 보기. 자, 와, 선생님 직접 찍은 겁니다. 진짜 바다에 있는 거 같나요? 자, 아쉽죠? 한 번 더. 자, 다른 거 가볼게요. 자, 이거. 야. 자, 주상전리들 보이나요? 주상전리가 뭔지는 알죠?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이제 어떤 원리로 설명이 되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이제 그거 설명할 차례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 야, 아름답습니다. 주상전리들. 마지막으로 한 장만 볼게. 중간중간에 선생님 사진도 보이네요. 자, 주상전리. 자, 이것도 주상전리고, 이거 좀 그렇고. 자, 이거. 야, 너무 아름답죠? 주상전리.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주상전리. 이제 무등산 주상전리에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봅시다. 자, 주상전리. 무등산 가봅시다. 무등산 가볼게요. 무등산 이제 전라도 광주에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선생님이 보이고, 뒤에 보이는 게 이제 주상전리를 가까이서 본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힘든가 봅니다. 자, 뒤에 주상전리들 보이죠? 또, 자, 자, 이것은 이제, 보세요. 여기가 지금 해발 1000m입니다. 1100m인데, 주상전리 위에서 이렇게 먼 산을 보러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가르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주상전리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보면 이제 주상전리의 생성 원리예요. 이제 이거는 좀 쉬워요. 자, 주상전리는 기본적으로 화산암 지형에서 발달하는 거였고, 이게 마그마입니다. 이게 마그마예요. 마그마가 이제 식겠죠.
식어요. 화산암 자체가 이게 마그마 자체가 뜨겁고 부피가 팽창된 상태입니다. 액체니까. 근데 이제 식으니까 온도가 하강되고 부피가 감소됩니다. 부피가 감소되니까 어때요? 이렇게 육각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수축을 하는 겁니다. 네,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이 딱 가죠. 금이 딱 이게 바로 주상절리라는 겁니다. 네, 쉽죠? 그러니까 화산암 지형에서 많이 발달한다. 화산암 지형이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화산암 지형. 식어가면서 이제 부피가 감소한다. 이 정도 개념. 자, 그다음 이제 판상절리에 대해서 배울까요? 판상절리. 자, 판상절리도 이제 선생님이 사진 찍은 것들 볼까요? 판상절리는 이제 북한산 가볼게요. 북한산 차 타세요. 북한산 갑니다. 북한산 넘어왔나? 네. 자, 선생님이 북한산 정상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걸 보려는 게 아니고 판상절리는 이렇게 깨진 것들. 자, 또 볼까요? 이게 깨지는 것들. 양파 껍질처럼 깨지는 거 보이죠? 판상절리. 자, 이러한 판상절리를 나타내는 산들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바위 암석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큰 산이 암석처럼 생겼어. 자, 왜 이렇게 암석처럼 생겼는지 볼까요? 보면은, 자, 이게 생기는 과정인데, 자, 판상절리는, 자, 심성암은 뭐겠어요? 관이밤이죠. 관이밤. 마그마가 관입해서 식은 거야. 이렇게 안에서 식은 겁니다. 이렇게 식었는데, 이 식은 상태로 이제 존재했어. 그러다가 공룡이 살고 있네요. 그러다가 지질작용, 지구조적 운동, 그러니까 지각 변동에 의해서, 그렇죠.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심성암체가 이렇게 우뚝 솟아오르게 지표면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예. 높은 곳에서, 지하 깊은 곳에서 매우 높은 압력을, 하이프레셔를 받고 있었는데, 이게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 화산암체, 그러니까 심성암체가 올라오니까 자기는 매우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매우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압력 해방이 된 거야. 이 지표면에서 버스 타고 다니네요. 수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겠죠. 압력이 해방이 된 거야. 0이 된 거야. 압력이 0이야 막. 실제로 압력이 0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 자기의 힘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압력이 해방이 돼서 이게 쩍쩍 갈라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박리작용이라 했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판상절리. 심성암이 지표로 드러나면 외부의 압력이 감소하여 평이 깨지면서 쪼개진다. 판처럼 뜯겨져 나간다. 그것을 뭐라 한다? 판상절리라 그런다. 쉽죠? 너무 쉽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뭐다? 공룡이 버스로 변한 것.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니까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 심성암체가 융기가 됐다. 솟아올랐다. 그러면서 압력 해방이 돼서 박리작용에 의해서 판상절리가 형성됐다. 자, 이 대전제는 뭡니까? 심성암이란 거죠. 심성암. 심성암. 그래서 심성암 지형에는 판상절리가 다 나타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지질 구조를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지질 구조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간 줄게요. 자, 찾아봤나요? 찾아보면 여기에 이렇게 습곡이 보입니다. 습곡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입이 보입니다. 관입 단 거 보이죠? 관입, 완전 위에 관입이 뜯고 여기도 이렇게 약하게 관입된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단층이 보입니다. 자, 무슨 단층이죠? 위로 올라 이렇게 상반이 내려갔네요. 정단층이죠. 그죠? 이 라인이 이렇게 정단층이 보입니다. 또 뭐 있을까요? 더 있는지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변성암 지층도 보이고 뭐 그러네요. 자, 그래서 오늘 대단히 많은 내용을 했습니다. 많은 내용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잖아요. 자, 학교에 오면 이제 시험 범위까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와 보세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다음 주 2시간에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풀어온 그 문제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걸 발표를 하면 뭐가 좋냐? 물론 여러분 공부에도 도움이 되지만 세특을 적어주겠습니다. 그 발표한 것으로 대해서. 자, 정확한 규칙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알려줄 거고,
여러분들은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오기 바랍니다. 자, 학교에서 문제 푸는 시간 안 줍니다. 바로 발표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